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7가지 신념이 있는데,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 7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핵심 자아는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다. 예. 우리 두 번째, 세상은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현하려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섯째,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다. 우리의 핵심 자아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이 항상 서클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 7가지 신념으로 가지고 우리 서클을 돌리고 있어요. 당신이 서클을 왜 돌립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들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핵심 자아는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다.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보면요. 핵심 자아는 모두에게 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자아는 여러 자아가 있지만 핵심적인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에게도, 당신이 만나는 젊은이에게도, 그리고 당신이 함께하는 동료에게 다 있다. 이 핵심 자아는 지혜롭고 친절하고 정의롭고 선하고 강력하다. 이 핵심 자아는 파괴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핵심 자아는 그들이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고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핵심 자아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진실한 자아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 자아의 개념이고, 우리는 그러한 참 자아는 굉장히 선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아를 이렇게 보는 방식은 행위와 존재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예,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의 핵심 자아라고 혼동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느끼는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동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핵심 자아가 항상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자아는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행위와 그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더 깊고 건강한 자아다. 그래서 조금 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핵심 자아는 굉장히 선하고 어떤 긍정적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 서클의 진행자, 사회복지사는 인간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선한 면이 있고 그걸 드러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회복지사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핵심 자아와 지혜와 선함에 초점을 맞춰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깊은 자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청소년들이 그 안에 있는 핵심자, 지혜롭고 선한 자기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 첫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세상은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이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은 우주라고 불리는 전체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 감정, 또 이 우주 전체와 분리된 것처럼 경험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뭐다? 착각이다. 이 착각은 우리에게 일종의 감옥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러한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자연 전체와 살아있는 생명체를 포용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공감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 뭐냐면은 내가 떨어져 있다가 아니고 우리는 전체로서 하나로 묶여져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부분에서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 전체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즘에 나온 물리학적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해. 너와 나의 구분이 없다는 거죠. 구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 남아메리카에서 나비가 날갯질하면 그로 인해 북아메리카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자연의 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공동체에서 떼어내고 배척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떼어낸다는 것이요. 내가 공동체 어떤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나를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전체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더 우리는 모두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 원주민들이 사용하고는 우리는 모두 친척이다. 라는 말은 인류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자연 전체가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아프리카 전통사에서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우분투. 자, 우분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분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다는 거죠. 우분투라는 말은 우리들 각자는 근원적으로 전체의 한 부분이다. 전체 한 부분이다. 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우리로서 존재하는데 내가 없어지면 우리도 없어지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도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카우스 관점에서. 이 원칙은 우리에게 어린이든 어른이든 포기해도 되는 사람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네가 말을 안 듣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비친다고 배제해버리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팔을 잘라낸 거 똑같다는 거죠.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눈을 파버리는 것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 자신의 일부를 떼어버리고자 않고서는 어떤 것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추방하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구조에 해를 입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소수의 몇 사람을 떼어내버리고 우리의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실은 공동체 자체, 공동체의 어느 부분을 떼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포용적이고 희망적으로 안아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서클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세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띄어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다. 모든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또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자, 마가렛 휘슬러는 말하기를 인간 본성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 우리의 문화는 인간의 행동에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반쪽짜리 이야기일 뿐이다. 오늘날 문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선함에 대한 확고한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네. 우리가 조폭이라 아니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마음속에서도요, 가족이라든지 인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과하게 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악한 면에 너무 강조가 두고 있는 거죠. 인간의 그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늘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괴로움은 혼자가 되는 것, 사랑받지 않는 것,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이다. 이렇게 나와 연결된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람은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더 소외시켜요. 더 소외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폭력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을 수용하고 포괄함으로써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어떤 갈등 징계조정위원회 갔어요. 뭐 학교에서 퇴학을 맞이한 두 학부모가 퇴학을 철회해달라고 왔어요.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려 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같이 있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안을 준다 해서 다 처하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학교 학생들을 봤을 때 기본적인 긍정적인 정서가 들겠습니까? 그래 이제 물론 이제 그 누구도 학교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문화가 조금 더 문화가 조금 더 수용적이고 또 어떤 포용적인 문화. 그 모든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방법장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았냐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현하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도움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에 서로 필요하다. 예, 당연하죠. 다양한 재능과 개성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기여할 수 있어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도 혼자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겸손함과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재능에 대해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현하면 모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예, 내 재능을 발현하기 위해서도 뭐 다른 사람의 재능이 필요하고 저 사람의 재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클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이러한 서클을 통해서 나는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섯 번째. 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나한테 있다.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에서는 이미 나한테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줘야 되고 누가 해줘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긍정적으로 사랑받는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내 아닌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더 성실하게 임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적 서클에서는 항상 내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나한테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필요한 건 나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당신 스스로를 세워라. 스스로 세워라. 당신 사전에 힘겹게 나아가는 투쟁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신성한 방식으로 마치 축제처럼 이루어져야 된다. 축제처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호피 인디안의 어떤 전통이네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인간의 강점에 기반을 두는 모델이고 우리는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하는 건 뭐냐? 아까 여기서는 이제 투정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라고 그러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그 서클에서는요, 그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게 좋았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뭐 부정적인 것을 뭐 느끼지 말아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아주 화가 나. 그럼 나는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라는 말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화의 반대말은 뭐냐면 기쁨이나 즐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네가 하는 말 때문에 즐겁지가 않고 평안하지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똑같은 표현인데 나는 너 때문에 짜증나. 아 그럼 짜증이라는 반대편이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되겠습니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이다. 자, 영어의 헬스와 홀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같은 원에서 나왔답니다. 예.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는 이성, 육체, 감정, 정신 모두가 들어있고 이것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동등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각각은 배움의 방법들과 지혜, 치유의 원천들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예술, 스토리텔링, 음악, 움직임 등을 통해 우리의 이성, 감성, 정신 그리고 육체 등 우리의 모든 부분을 그려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다는 것은요. 내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인 부분들이 전체가 다 어려울 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서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자, 이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바로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회복지는 다른 전문직과 심리적인 것만 같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도 갖고 또 영적인 것도 갖고 정신적인 것도 가져요. 그것을 다 어울려 가지고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사례 관리예요. 그래서 좀 건강한 삶들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특징인데 바로 서클은 그런 사회복지의 핵심적 가치를 다루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우리는 핵심 자아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핵심 자아라고 살아가는 연습. 왜 그러냐면 실은 우리 사회 문화가 핵심 자아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심어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아로 살아야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디안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디안 체르키 부족의 출신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애야, 지금 내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끔찍한 전쟁이지. 두 마리 중 하나는 매우 사악하고 고약한 놈이야. 그놈은 분노, 질투, 전쟁, 탐욕, 자기 연민, 슬픔, 후회, 죄책감, 열등감, 거짓말, 오만한 말, 우울감, 이기심 그리고 거만한 것 같은 것들이란다. 예? 다른 하나는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녀석이야. 그는 친절하고 즐겁고 평화롭고 사랑 많고 희망차고 고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정의롭고 인정이 많아. 이 할아버지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다. 듣고 있던 손자가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면서 말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란다. 우리는 선한 것에 우리의 선한 것에 관심을 살게 되면요. 선한 부분들이 살아나요. 우리의 악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부분이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핵심 자, 선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러한 선한 부분이라는 것은 많은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혼난 거, 또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나의 핵심 자아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핵심 자아로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핵심 자아와 연결하도록 도와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따라 살고 그 기초 위에서 공동체와 가족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연습들은 핵심 자아의 주변에 벽을 쌓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핵심 자아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단절감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늑대를 무서워하고 불신하도록 부추겨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생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정신을 닫는 습관을 이렇게 지금까지 가져왔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핵심 자아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책에 실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한 핵심 자아와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평화 형성 서클, 명상훈련, 감정훈련 모두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좋은 늑대, 우리의 좋은 어떤 심정, 핵심 자아에 나가는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 서클을 통해서 부단하게 이 연습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핵심 자아로 가게 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핵심 자아는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다. 세상의 깊은 곳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고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휘하려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있다. 인간은 통합적 존재이가 우리는 핵심 자아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항상 적어가지고 우리의
그 책상에 이런 데 두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요, 힘을 잘못 쓰고 있어요. 위계적으로 쓰고 사람을 통제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데 힘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보면 우리들의 핵심 신념은 우리를 건설적인 방법 안에서 힘에 대해 생각으로 이끌어간다. 인간의 삶에서 건강한 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예. 핵심 자아는 선하고 지혜롭고 힘이 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힘이라는 것은 핵심 자아에 의해서 통제되는 개인적 힘이다. 그러니까 좋은 힘이 있는 거죠. 좋은 힘. 건강이. 그래서 이제 평화 형성 서클은요, 평화적인 압력을 넣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치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고도 말을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적인 압력, 평화적인 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작동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핵심 자아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들이 해로운 방식으로 힘을 사용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우리 핵심 자아, 선하고 좋은 곳에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그들이 조금 더 공동체에 평화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힘에 대한 연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힘을 사용할 때 주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아까 이제 핵심 믿음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시 생각을 해야 된다. 셋째는 보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기꺼이 힘의 지배를 힘의 분배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어떤 때 사람들이 힘들어지냐면요, 지배적인 힘이 있을 때, 내가 누가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서클에서는요, 힘을 분배를 시켜요. 모든 사람들이 주인, 모든 사람이 선생님. 그래서 모두 다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들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넷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능의 가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우리의 재능은 힘의 지배가 아닌 힘의 분배와 같은 긍정적 힘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내가의 재능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다는 것처럼 나의 재능을 또 다른 사람의 재능을 위해서 나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분배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각각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에 관련해서 내용들을 더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보면 다섯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을 모두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서도 설명한 신념에서 나온 내용이죠. 여섯째,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다. 또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고 힘은 이 모든 영 안에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연습이 우리를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습해야 된다. 핵심 자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핵심 자아로 가면서 보다 더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좋고 나쁨이 없어요. 힘에 대한 연습은 건강하고 건설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불균형과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런데 힘이 계층으로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힘의 지배는 종종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문제를 다 발전시킨다는 거죠. 이런 계층 구조에서 사회복지사와 교사는 그들과 함께하는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지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되겠죠. 피지배 계층에 위치하게 되는 이들은 좋은 관계를 힘의 지배처럼 경험하게 된다. 이럴 때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청소년 종종 학교를 무력감을 느끼는 장소로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의 힘을 지배적인 형식으로 쓸 때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무력감을 느끼는 장소에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강력하게 지배를 받고 나아가 어떤 나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자기결정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요, 어떤 그 무력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향한 욕구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아주 깊어졌다. 그래서 자기결정과 자기 실현의 욕구, 인간은 스스로의 자기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욕구. 이러한 신전 욕구이며 이 두 가지 욕구 모두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힘이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욕구를 방해하고 받으면 기쁜 감정들이 발생한다. 화가 난다든지 좌절감을 느낀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클 안에서 개인적인 힘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서클 안에서 공동의 힘은 어떤 관점이나 이치에서도 특권을 주지 않다는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힘의 분배. 그래서 서클은 힘의 분배를 하면서 서클 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기결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서클 할 때도 오늘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패스를 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힘을 분배시키고 모두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거니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서클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을 건데요. 자, 희망은 인간으로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향한 욕구이다. 네. 그렇죠. 내가 선천적으로 참 잘하든지 내가 어떤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은 개인의 긍정적인 힘을 작동시키는 조용한 모터가 된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 만일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희망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꾼다. 한 연구 예를 들자면 고통스러운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조할 수 있는 쥐들은 나중에 암세포를 주입해도 이를 극복하고 그렇지 못한 쥐들보다도 현저하게 오래 살았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조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진 쥐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믿고 교육에 투자한 사람, 더 나은 미래를 믿고 교육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은퇴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렇죠.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바라는 것과 좀 다르다. 바라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랄 때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마 무엇인가 더 좋아하거나 나빠진 것을 바랄 수는 있겠죠. 바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기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그냥 바램은.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든 희망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적인 서클에서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를 이야기할. 바로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아, 나 정말 건강하고 싶어. 거기에 끝나버리는 바람이요. 그럼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 어떤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요?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바로 그건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은 환상이나 현실 부정과는 다르다. 이것은 기초와 토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오늘날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정직하고 내일 무엇이 진실이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희망은 지금 이 순간에 그곳에서 겪을 고통이나 고난을 얼버버리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희망과 비탄은 인간의 마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죠. 희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대부분의 기본적인 수준에서 희망은 우리가 어릴 적 받았던 돌봄의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러면 어릴 적에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서클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 신뢰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요, 사람은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신뢰로운 관계를, 또는 비행 청소년과 어른들, 비행 청소년과 선생님들 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가질 때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학교에 폭력이라든지 어려움 있는 학교에다가 이 서클을 많이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요. 예. 제가 좀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제가 했었던 그 자퇴를 많이 했던 그 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자원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관계를 좀 희망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서클을 좀 돌려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저는 이제 청소년 화해 놀이터에 그런 아이들이 서클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지원해보는 그러한 것으로 한번 더 방향을 조금 들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자, 해보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한번 오늘 우리가 회의 때 한번 제가 이제 이것을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서, 그냥 바람이 아니고 희망적이다 그러면 정말 희망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자아에 대한 신념은 희망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책의 핵심 신념들은 전부 희망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희망의 능력은 절대 꺼질 수 없다. 이것은 항상 지혜롭고 선하고 힘이 있는 핵심 자아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마쳤고요. 우리가 기초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걸 사용할 것인가, 이 이론의 기초는 무엇인지, 또 전반적 구성이 어떻게 되고 진행에 대해서 7가지 핵심 신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힘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또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들은 오늘 여기서 끝마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핵심 신념을 깨닫고 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핵심 자아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서클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희망은 내가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희망을 위해서 한 걸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